아니 수술을 2번이나 있다면서 현역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대학교 1학년 이렇게 총 2번 발목 인대 파열로 인하여 재건술과 타건 이식술 총 2번의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신검 통지를 받고 신검을 받으러 서울 병무청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7급 재검이라고 몇 달 뒤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회원 가입인이 서포트라이프 280님, 법탈엑스님, HB님, 이선호님, 한니발 카르타고님, 안녕님, 크림수프님, 김내자님, 포이폰님, 김영준님, 코리안 포테이토님, 호박고구마님, CS00006님, 박규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사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시 받으러 갔을 때 3급 현역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4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수술 발목 관련해서 2번이나 받았는데 현역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당연히 제보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죠. 그쵸? 3급 판정을 받고 체념하고 대학교 휴학 후 빠르게 육군으로 신청하여 논산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우리 제보자도 빠꾸 없어요. 그냥 바로 가. 오케이 3급 막 바로 갈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입소 후 3일째 되던 날 소대장님께서 3급 받아서 온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해서 손을 들었더니 이후에 복도로 따로 부르더니 3급 받은 서류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위와 같은 서류를 말씀드렸더니 딱 표정이 이거였습니다. 그러시더니 저보고 그 상태로 현역 어떻게 온 거야? 1주차 기가조치 가능할 때 그 부모님한테 서류 보내달라고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병무청에서 가라고 해서 왔더니 군대선 어떻게 왔냐 이러는데 뭐 어지러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병원에서 기가자들은 1차, 2차 군의관에게 서류 및 검사를 받은 후 갈 수가 있었는데 워낙 이제 거짓으로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확인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차 군의관실 들어갔을 땐 쥐들끼리 뭐 축구공 가지고 공 차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 옆에 앉아서 군의관이 저를 보고 서류를 쓱 검토하시면서 소대장님이랑 똑같이 어떻게 들어왔냐 하시고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차 군의가 아직도 멘트 하나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들어가서 서류 대충 쓱 보더니 나가서 재검 받아도 어차피 현역인데 뭐하러 다시 나가냐? 다시 올 텐데 뭐 너 그래도 나갈 거야? 이랬습니다. 근데 저도 순간 거기서 흔들렸지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시간 낭비가 크잖아. 군대에서 다치면 인생 종친다 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너무 들어서 그대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거기 계시던 하사분께서 논산역까지 데려다 주시고 티켓도 끊은 후 부모님께 인증사진을 보내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서울 병무청에서 대구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를 안내해 주었고 다행히 4급 판정을 받고 파주에 있는 산업체에 갔다가 발목 인대가 또 파열이 돼서 대학병원에서도 무슨 수술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듣고 3번째 재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으면 이거는 뭐 100% 빼박인 거지. 그렇게 산업체도 중간에 나와서 현재는 구청에서 공익 생활을 하면서 곧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네요. 이렇게 저는 21살의 군대의 악연을 시작해 현재 27입니다. 이제서야 이 길고 긴 걸림돌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입대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효수님, 간간히 효자수님 유튜브를 즐겨보는 21살 대학교 휴학생입니다. 저는 우선 20살에 신검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1급이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역시나 1급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1급이니까요.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남들과 똑같이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갔다 오고 싶은 마음에 1월 2일 입대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걱정해주며 2주 정도 놀다가 육군훈련소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훈련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군대와는 다르게 밥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맛있어서 꽤나 만족하며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소 때는 웬만한 거 다 맛있어. 왜? 늘 배고파. 돌아서면 배고파, 누우면 배고파, 일어나면 배고파, 계속 배가 고파요. 근데 제가 진짜 논산훈련소 이제 전역한 조교분들 그때 인터뷰한 게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밥은 잘 나온다. 이거는 팩트다. 그렇게 1주차가 끝나고 총기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지휘실에서 혈액 이상자로 저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혈액 이상자입니다. 뭐 혈액형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혈액 이상자. 그때 당시에는 혈액 이상 사유가 HB 즉 빈혈이었는데 저는 그냥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혈소판이 78,000개로 군대 면제 기준이 10만 개 미만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혈소판 개수가 적은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저 일반인에 비해 적은 것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영향이
상관이 없어서 군대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귀가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안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갈 수 있으면 가야지. 여기서 있었던 시간이 조금 더 아까웠나봐요. 그냥 하고 전역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자 피검사를 한 번 더 하자고 하셔서 한 번 더 했으나 이전보다 적은 73,000개가 나와서 이건 무조건 귀가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헤모글로빈 5,000개 어디 갔어? 비트코인이야? 루나야? 5,000개 어디 가냐고. 저는 절망하며 귀가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수치가 왜 이렇게 낮게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만 풀면 코피가 나고 피가 잘 멎지 않는 현상이 있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렇게 귀가 조치가 된 후에 병무청을 가서 7급 판정을 받은 뒤에 재검을 받으라고 하셔서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며 수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피검사를 해서 혈소판 수치가 3달 동안 10만 개 미만으로 나와야 면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피검사를 했었는데 2월 11일 즉 한 달이 된 시점에 혈소판 수치가 15만 개로 올라버려서 73,000개에서 15만 개, 그니까 77,000개가 떡상을 한 거야. 갑자기 2배가 100% 오른 거야. 이럴 수가 있나 수치가. 이거 왔다 갔다 누가 뽑아가는 거야 뭐야. 저는 그 결과를 보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저 해프닝으로 여기며 아직 늦지 않았으니 재검기간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입대하는 법을 찾아서 몸이 괜찮아졌다는 증거를 가지고 병무청에 가서 3개월 기다려야 하는 것을 1개월만 기다린 뒤에 4월 24일에 입대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을 기다려서 시간이 늦춰질 바에야 그냥 나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원 입대하겠다 이 말인 거지. 이때 당시에는 그냥 적당한 시기에 가는 4월이기에 아무 생각 없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대 날짜를 기다리며 지내고 있던 3월 병무청에서 군입대 전 재검사를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하여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검사를 한 뒤 갑자기 내과로 가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내과면 혈소판과 관련돼 있어서 내심 걱정을 하며 갔습니다. 내과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혈소판 수치가 83,000개나 입대가 불가하다고 하시더군요. 15만 개에서 또 67,000개 날아간 거야. 개떡락 박은 거지. 저는 진짜 울면서 지금 가야 된다, 아니면 나 시기적으로 이래저래 너무 꼬이게 된다, 제발 군대 보내달라고 했으나 수치가 1급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음 재검 날짜를 2달 뒤인 5월 24일로 잡아주며 다시 한번 재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혈소판 수치가 10만 개 미만이라면 저는 면제였습니다. 이럴 바에 차라리 지금이라도 면제를 받아서 대학교를 재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뭐든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중학교 때 피검사한 것이 생각나서 진단서를 끊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냥 면제 받자 이렇게 한 거야. 뭐 이래저래 뭣도 안 되고 하면은 그냥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입증을 받아버리면 되잖아. 그때 당시에는 중증에 해당하는 52,000개가 나왔으며 군복무 기준으로는 절대 복무할 수 없는 수치였기에 저는 이 자료를 근거로 복무가 어렵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대망의 5월 24일이 되었고 저는 가자마자 피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는 저를 비웃기라도 한 듯 11만 개가 나왔습니다. 87,000개도 다시 11만 개로. 제가 재검을 받기 전에 중간중간 병원에서 검사받은 10만 1000개 그리고 11만 개 수치의 결과까지 같이 보시더니 이번에는 확실히 1급 현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개빡칠 것 같은데 진짜.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군대는 군대대로 가고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맞잖아요. 군대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거 아니야. 저는 속으로 천불이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시간이라 시간을 다 버리고 병원에서는 진료비는 진료비대로 계속 지불하며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현역을 보내더군요. 그렇게 보내달라고 애원을 할 때는 안 된다고 하시더니 이젠 1급 현역 looks like me.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미 면제 수치가 2번이나 나온 사람을 수치가 조금 회복됐다고 현역을 보내는 게 맞습니까? 이 정도면 뭐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사회복무나 상근으로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또 부대 갔다가 다시 또 수치 떨어지면 뭐 어떻게 보낼 거야? 그거 아니잖아. 저는 그렇게 화가 나서 상담관과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수치가 오락가락하고 이때까지 진단서를 보시면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일정하게. 제가 군대 가서 수치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1급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맞아요? 라고 여쭤보니 본인들은 10만 개 이상이면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울고 불며 그러면 면제 수치일 때도 경과를 보고 귀가를 시켜야지 왜 바로 귀가시키면서 3번 중에 1번 현역 수치가 나왔다고 바로 보내는 것은 무슨 경우냐면서 계속 따졌으나 앞에 계시는 상담관님은 똑같이 규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 라며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1시간 동안의 상담을 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게 현역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이걸 레알 팩트 현실입니다. 아직 입대 안 했을 거야. 저는 아마도 이번 연도 빠르면 6월, 늦으면 다음 달에 입대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복무를 했더라면 개처럼 일하고 있을 일병일 텐데 말입니다. 슬프지만 이미 결과는 번복할 수 없기에 마음을 추스리며 군입대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은 어딘가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진단서를 확실히 끊으시고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제 것만 7번 받았습니다. 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효자선 형님. 저는 정말 군대 때문에 인생이 꼬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는 18년도에 군복무를 했으며 20년도에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입대 당시에 저는 29살의 나이로 매우 늦은 나이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생각만 하더라도 정말 치가 떨립니다. 저는 08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일본 유학 준비를 위해서 수능을 포기하고 열심히 그쪽으로 준비를 했고 결국 일본 국립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화려한 대학생활과 유학생활을 꿈꾸고 기대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리먼 쇼크로 인해서 일본 엔의 환율이 약 1,600원에서 1,800원대까지 치솟았고 당시 저희 집안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저를 유학시켜 줄 만한 자금이 되질 않아서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09년도에 대학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고 저는 상급인데다가 고졸이어서 상근 예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근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여러분들 그 출퇴근하는 거 알죠? 아침에 일찍 부대에 갔다가 이제 저녁 되면 이제 퇴근하는 그런 게 이제 상근 예비역의 형태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순조로워요. 상근이라는 정말 꿀을 달콤하게 빨고 싶어서 저는 바로 입대하겠다고 집안에 알렸지만 당시 살아계셨던 저희 할아버지는 매우 가부장적인 분이시라 남자는 무조건 현역이라는 개똥같은 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였으면 바로 갔어. 물론 할아버님이 가부장적일 수도 있고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분일 수도 있고 너무나 중요한 분일 수도 있겠지만 상근예비역이다? 할아버지 전 그냥 상근예비역 갔다 오겠습니다. 이것도 나름의 국방의 의무를 하는 거예요. 꼭 현역으로 가지 않아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지만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상근을 패스하고 그냥 게임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캔슬을 한 거지, 할아버지로 인해서. 하지만 어느 날 다리가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저는 선천성 요조, 그러니까 평발의 반대 들어간 거겠지. 심각한 족저근막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서 있어서 아픈가 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좀 약한가 보다 하며 지냈고 발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이라는 걸 인지하고 저는 다시 신검을 받게 되었고 당시 4급 공익이 되었습니다. 뭐 이제 몸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약간 문제가 있으면 4급 받고 이제 공익으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역대급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2009년인지 2010년인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 연예인으로 인해 병무청이 발칵 뒤집혔고 공익 대기 중이었던 저는 다시 재검을 받으라는 병무청의 말을 듣고 다시 재검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상급 현역. 4급 공익이었는데 3급 현역 나온 거야?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를 무조건 현역으로 보내셔야만 한다는 할아버지도 2010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언은 제가 대학교를 갔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풍이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일반적인 친구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어차피 대학을 갈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2011년도에 대학교에 합격하고 대학 입학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상근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예 그냥 상근 예비역이라던가 그런 데서 아예 제외가 되나 봐요. 그렇게 1년 학교를 다니고 2012년도에 당시에 존재했던 102 보충대로 입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첫날에 피검사와
검사와 여러 검사를 했는데 제 혈압이 미친 듯이 낮게 나왔습니다. 몇 번을 다시 검사하고 검사해도 혈압이 낮게 나왔고 춘천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를 하니 혈뇨가 엄청 나온다고 해서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1년 마치고 군대 그냥 현역으로 가자 해서 갔는데 귀가 조치를 받은 거지. 저는 그 당시만큼은 정말 남아있고 싶었고 빨리 이 지긋지긋한 군생활을 끝내고 싶었는데 그걸 허락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결국 꼬이고 꼬여버린 대학생활을 어떻게든 풀어내기 위해서 다시 대학에 복귀했고 그 와중에 또 병무청에서 재신검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귀가 조치를 받은 거고 귀가 조치 받았으니까 다시 재신검 받으세요, 재검 받으세요 이렇게 온 거지. 이번이 재검이 3번째죠. 지금 여기까지도 이미 군생활이라든가 본인 생활이 굉장히 꼬인 상태인데 이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꼬이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가 더 꼬인 거야.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병은 혈뇨, 저혈압, 요족으로 인한 족저근막염, 크게는 이 4가지였습니다. 그 외 자잘자잘한 병들이 있었지만 군생활을 합법적으로 빼기에는 충분한 병이 아니었기에 저 4개의 병을 검사하고 병사용 진단서를 떼고 병무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 받은 첫 번째 진단 7급 재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7급이면 그게 재검사라는 뜻인가 봐요. 나는 이제 1, 2, 3급, 4급까지는 알고 있었고 5급, 6급부터는 좀 헷갈렸는데 확실한 건 7급은 재검사가 뜬 거야.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 후에 재검이라고 하더군요. 4번째죠.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다시 학교를 다니고 6개월 후에 재검을 받았습니다. 그때 또 7급 재검이 떴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혈압과 요족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다고, 특히 요족과 족저근막염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나 봐요. 그러더니 다른 큰 병무청을 찾아가보라고 하더군요. 존나 빡이 쳤지만 저는 알겠다고 하고 다시 그 작은 지방 병무청을 나와서 6개월 후에 더 큰 병무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죠. 규정이 이놈의 규정을 빨리 좀 정해주세요. 지금 몇 번을 재검을 받는 거야. 규정이 애매하다면서 7급을 주는 겁니다. 이미 6번을 받은 거야, 재검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런 제보자 같은 사례가 진짜 극히 드물었거나 심지어는 없었던 걸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라던가 그런 규정 자체가 제대로 안 나눠져 있던 거지. 그러니까 군의관도 그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와도 애매한 거야. 그냥 혹시라도 내가 이 친구 면제 줬다가는 자기가 독박술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7급 재검이 계속 뜨는 거야. 결국 2014년도까지 재검을 받은 저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일본 유학 시스템을 이용해 일본으로 유학을 결정했고 다행히 성적 우수로 일본 유학비는 학교에서 나와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알았습니다. 만 25세 이상 미필 한국 남성은 여권을 단수 1회 여권, 그러니까 기간 1년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저는 2015년도 4월부터 2017년도 3월까지 2년 유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1년치 여권, 게다가 1회용 여권밖에 발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여권은 2015년도 2월에 발급한 거라 유효기간은 2016년도 2월, 그리고 그 다음 여권은 2017년도 2월까지였기 때문에 일본 유학을 위해서는 총 3번의 여권 갱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갱신을 하려면 이게 한국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지 않나? 단순히 미필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듣기로는 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 연예인 사건 이후에 생긴 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권이면 아무래도 하여튼 유학생활 도중에도 신검 통지서는 날아왔기 때문에 저는 사정을 설명하고 여권 갱신 기간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와 여권을 갱신, 또 병무청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결과는 역시나 재검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매번 병무청에 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깨져가면서 검사를 해도 돌아오는 거는 재검. 근데 이게 재검이 계속 떠서 이게 만약에 30살, 31살까지 재검이 계속 떴으면 이게 면제가 됐을까? 이거 일단 좀 궁금하긴 하네.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되었든 그 족저근막염 그리고 요족 관련해서는 충분히 재검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 그 사태는 2017년까지 지속되었고 저는 본래 일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만 28세 이후로는 해외 출국이 불가능하기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빡친 저는 그냥 아무런 서류도 들지 않고 병무청에 갔고 하는 말은 병 완치된 거야? 그럼 3급 아무 서류 안 갖고 가니까 3급 준 거야. 어이가 없었죠. 친구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차라리 그 진단서를 군대로 가져가서 훈련을 빼는 게 더 편할 거라고 하셨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진단서를 뽑고 혹시 몰라서 제 몸에 맞는 신발을 맞춤 제작하고 2018년도 6월에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신발을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게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이걸 신고 생활을 한 거야, 군대 안에서. 제 신발을 본 조교와 훈련소 간부들은 와, 얘는 진짜다 하면서 거의 모든 훈련을 열애당했고 자대 가서도 웬만한 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18년도 얄짤없이 모든 연대 병사들이 다 투입된 KCTC 훈련을 뛰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는 2일 만에 다리가 부러져서 홍천병원에 입실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제외하면 거의 모든 훈련은 열애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제 KCTC 훈련도 어떻게 보면 열애를 하려고 했는데 다리가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전 연대인은 다 투입시켜, 열애 없어, 열애 없이 다 투입이 된 건데 다쳐버린 거지. 혹시나 주작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에 제가 군생 활동하시는 신발과 활동화 대신 자가로 가져간 신발 그리고 진단서 일부를 첨부하겠습니다. 이처럼 저는 2009년부터 시작된 군 관련 이슈가 2020년도 11년 만에 끝나는 스펙타클한 인생을 보냈고 지금은 다행히도 취직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공익 싫습니다. 아주 현역 보내주세요. 현역 4급 사회복무요 싫다고요. 밍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효여사님. 저는 군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좀 복잡한 사람인데 저 같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 또 계실까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재검만 8번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를 한 사람입니다. 재검을 8번. 뭐 때문에? 현역으로 가기 위해서. 몇 번이라고요? 8번이요. 왜 현역 가기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믿기질 않아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머리로 이게 되질 않네. 행정반에서 전파합니다. 재밌는 군대 사연 있으면은 grandopen84@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는 2019년 10월 첫 신검에서 상급 현역 판정을 받고 육군 땡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유도를 하다 다친 발목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신검을 받자마자 거의 바로 입대를 하는 바람에 훈련소에 있는 시간 동안 간단한 교육을 받을 때조차도 통증이 심해서 진료를 위해 의무실로 갔고 신교대 군의관님께서는 아직 입영주차니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밀 신체 검사를 받아보자 하셔서 정밀 신검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촬영에서도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국군병원 군의관님께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지만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니 일단은 귀가를 해서 사회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보라고 하셨고 저는 이에 순응하여 입대 후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복학 문제도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과 더불어 생전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지 않던 아버지께서 그렇게 펑펑 우시면서 저를 군대에 보내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막상 나와보니 부모님 별 면목이 없더군요. 아니죠, 이거 몸이 안 좋은 당연히 복귀를 해야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께서는 속상함에 술을 드시고 주무시고 계셨고 어머니께서는 제 걱정에 뜬 눈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왔으니 자고 내일 얘기하자는 말씀에 그냥 방으로 터덜터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제 정확한 발목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 MRI 촬영을 해보니 우측 발목을 감싸주는 인대 3개 중에 2개가 완전히 파열되어 있었고 나머지 1개 인대는 간당간당 달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받고 있던 중 병무청에서 귀가자 제 신체 검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귀가 후 약 한 달 뒤 전 재검을 받기 위해 병무청에 방문했습니다. 사실 저는 군대를 가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기에 제 발목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내면 혹시나 신체 등급에 영향이 갈까봐 일부러 진단서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 딱 냈을 때 혹여라도 3급에서 4급이나 5급이 될까봐. 그럼 군대 못 가니까.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어떤 사유로 귀가 되었는지 전달이 된 상태라 다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재검을 받았고 그 결과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요족이라는 질병 때문에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인대 외 질병 하나가 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요족이란 평발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지. 기준으로 급수를 판정할 때는 발 아치의 각도를 측정하고 저는 기준치를 한참 초과해서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4급 판정을 받았고요. 하지만 다시 군대를 가고 싶었던 저에겐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문제가 있어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진짜 이런 말 하기 죄송스러운데 그날 저녁에 바로 친구들이랑 술 때려
어쨌든 제 생각보다 다시 군대에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저는 4급 판정을 받은 이후로 재검 신청을 넣고 다시 병무청에 방문을 하여 사정을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현재 상태로는 군복무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발목 치료도 받으면서 재검을 6번이나 반복을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10개월이 흘러갔습니다. 물론 병무청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남들 가기 싫어하는 군대에 자진해서 간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내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6번째 검사 때 판정관님께서 그렇게 가고 싶다면 중앙신체검사소를 한번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일명 중신검은 병역 의무자들이 저처럼 신체 등급에 불복하거나 더 정밀한 검사로 정확한 결과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방병무청에서 수검 의뢰를 해줘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재검 신청을 넣고 고향인 안양에서 중신검이 위치한 대구까지 KTX를 타고 부랴부랴 검사를 받으러 갔지만 하늘이 절 버린 건지 지방청과 마찬가지로 4급 판정을 받았고 이때는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건가 싶어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수긍하려던 찰나 담당관님께서 심의위원회라고 하여 마지막으로 제 뜻을 호소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셔서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심의위원회를 신청했고 약 한 달간 뒤에 심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서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과제로 냈던 서류나 종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종이에다가 제가 군복무를 할 수가 있고 또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 적어 나갑니다. 또한 부모님, 친구, 고등학교 선생님, 심지어 알바했던 곳 사장님까지 찾아가 탄원서를 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정말 비장한 각오로 다시 중신검에 방문을 했고 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중신검 소장님, 각 분야 수석 판정 의사분들께서 앉아 계셨고 저는 진짜 대기업 면접 보는 자세로 그분들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모두 끝나고 결과는 추후 통지해 주신다는 답변을 듣고 집에 돌아왔고 초조한 마음으로 병무청 사이트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조회를 해보니 신체 등급 상급, 수검 구분, 질병 치유, 신체 등급 변경 원. 와, 진짜 이 순간만큼은 대학 합격 통지보다 더 기뻤습니다. 처음 입대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다시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에 그리고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오바스러웠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정한 여러분들 대한민국 애국자입니다. 이거 주작이 아니에요. 주작 아닙니다. 그러게 저는 약 3개월 후인 2021년 5월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기 위해 공군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가 국민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군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땅과 바다 하늘에서 국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청춘을 바치고 계신 선 후배 전우님들께서도 무사히 건강하게 군복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승. 이 강산은 내가